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2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많은 방송입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는 이렇게 신호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오터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달의 이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삼라만상을 절대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죠. 현상이나 인간 행동의 이면을 파악하려는 분인데요. 효블리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효블리입니다. 예. 이제는 그냥 뭐라고 소개를 하시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진짜요? 예,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사람을 잘 보니까 제 말이 맞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최단 기간에 다시 만났는데요. 네. 저번 이터널 선샤인 녹음하고 한 열흘 하고도 이틀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와. 네. 저희 지난해에 1000밀미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1000밀미를 추천한 스미리와 녹음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그 틈새를 이용해 다른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들고 온 작품은 무례한인데요. 작품 얘기 전에 그래도 지난 열 이틀 동안 우리 오토녀는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새롭게 본 OTT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사는 것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아마 이제 체리 복주님께도 그렇고 스미리 이제 한 분은 뭐죠? 닉네임이 뚝딱이. 본명을 말할 뻔. 네. 뚝딱이 죄송합니다. 윤뚝딱님. 제가 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모두 제가 채식과 과일의 중요성을 막 설파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그 채식 채소 과일식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고 내가 그동안 뭘 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네.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고 여러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음식이었나?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들어가지고 채소 과일식을 안내해 주는 대로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확실히 몸이 좀 가뿐해지고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주변에도 해보시라고 많이 지금 말하고 있죠. 네, 원래 우리 효블리가 피부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조금 더 빛나는 느낌이 드네요. 네, 피부 속에 있던 어떤 그런 독소가 많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아무래도 채소 과일이 수분도 많고 정화하는 기능은 이제 있다는 건 아니까. 저는 효블리가 추천한 나는 솔로 16기를 드디어 봤습니다. 네. 보셨군요. 네, 재밌게 봤고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은 궁금하다. 네, 똥 묻은 개가 되지 말자입니다. 네, 이렇게 출연자들을 보면 아이고 저러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싫어하는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면교사.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추천하신 타임 패러독스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웨이브 결제가 지금 조금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보고 간단한 감상평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겨울이 돼가지고 골덴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데요. 네. 예, 요거 어제 잠시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충동 구매. 네, 근데 너무 잘 산 것 같네요. 아주 다행이네. 편하고,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다룰 무례한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님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십 번을 봤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네, 10번 이후로는 세지 못했다. 하루에 5일 연속으로 하루에 한 번씩 본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네. 과도하지 않나? 예, 너무 네. 좋았다라고 뭐 좋으면 저는 사실 보통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여튼 네. 그렇게 봤다고 하고요. 이 인간 행동의 이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또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즉 사랑을 할 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례한이 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극단에 있는 캐릭터를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또 반면에 그들 속에서 내 모습 그리고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은 또 연애 그게 참 인간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잠시 그냥 짧게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면 무례한은 정재곤이라는 형사가 살인자 박준길의 애인인 김혜경을 통해 살인자인 박준길을 잡으려고 잠복 수사를 하면서 김혜경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김혜경도 정재곤 형사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런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정재곤 형사 역을 맡은 배우가 김남길 배우, 그리고 살인자 박준길은 박성웅 배우가, 그리고 김혜경 역은 전도연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뭐 전도연 배우의 연기가 밀양에서보다 무례한에서 더 좋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추천하신 효블리의 추천사를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추천사. 네. 우선 이 영화는 말씀해주신 등장인물 3명의 연기가 너무 찰떡이에요. 맞아요. 뭐 전도연 배우 말할 거 없죠. 명불허전. 네, 너무 연기가 살아있고 박성웅 배우도 이 신세계 이후에 조직폭력배 연기는 원탑이 아닌가. 네네. 네, 그 적절한 피지컬. 그러니까 피지컬 맞아. 네, 와닿잖아요. 저 사람이 조직에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따까리 할 것 같은. 한 따까리 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영화 톤과 좀 어울리게 용어를 제가 좀 네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용어 좋아합니다. 네. 네. 뭐 한 주먹 할 것 같은 맞아요. 강인함, 날렵함, 매서움, 맞아요. 그리고 그 대사들을 치는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찰떡이에요. 조직폭력배는 원탑이에요, 제가 볼 때. 네, 네. 잘 어울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네. 연기도 잘하시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3명 중에 특히나 전도연 배우와 박성훈 배우에게 굉장히 몰입할 수 있었던 초반부 그렇군요. 때문에 이 영화가 가볍지 않았다. 사실 되게 뻔한 스토리와 전개일 수도 있는데 조금씩 그 전개의 방식도 좀 재밌고 이 연기 자체에서 몰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커서 너무 생각나고 여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김남길 배우도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이전에 김남길 배우의 연기가 이렇게 좋았나라고 생각 들 정도로 되게 좋았고 그 무심하면서도 세심함을 갖고 있고 약간 세상만사 귀찮다는 이런 연기들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네. 효블리가 이 무례한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이면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진행하는 제가 더 궁금한데요. 네네. 그럼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효블리. 네네. 뭐 이어서 네네. 조금 더 감상평인데요. 네네. 일단 그 보고 나면 이 무례한이라는 영화의 잔상이 전도연이 99%입니다. 아, 그쵸. 네, 네. 압권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런 밀양 때보다 연기가 더 훌륭하다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잔상, 여운, 그녀의 선택, 이유,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영화고 그래서 아마 그 박지선 심리 전문가 그분 범죄 심리 하신 분이죠. 범죄 심리학자? 네네네. 네, 그 박지선 범죄 심리 그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도 굉장히 여러 번 봤다고 하시는 그 부분이 네. 굉장한 여운을 계속 이제 감미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이제 주요 인물 3명을 중심으로 내용이 흘러가는데 네. 정재곤 형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박준길이라는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박준길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자 등쳐먹는 맞아. 사랑꾼. 사랑꾼은 사랑꾼이야.
아, 네. 왜냐하면 네. 조직의 보스인 그 제인 베스트먼트 이사장의 애첩인 김혜경과 눈이 맞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일을 빌미로 자신의 애인을 협박하던 황충남이라는 사람을 살해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자신을 애인을 협박하고 건드렸다 이거죠. 뭐 자세한 뭐 배경 설명은 안 나옵니다만 그만큼 김혜경에 대한 마음이 크고 아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도연이 연기한 김혜경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강남 유흥업소 템프로? 네, 종사자였고 근데 이제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 지금은 변두리에 있는 그 마카오라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상 서술되는 내용을 들으면 빚이 현재 5억이고 그죠. 참담한 미래가 없는 진짜 깝깝하네요. 네.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인인 박준길이 살인하고 잠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박준길이 자꾸 돈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또 김혜경 돈을 가지고 도박해가지고 5천만 원 잃죠. 네, 이 와중에 도박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중국에서 스카웃을 받았다던 뭐 상하이에서 연락이 왔다는 등. 네, 그래서 마지막에 3천만 더 해주면 이제 자기랑 떠나자 이런 제안을 하고 네. 그런데 이 김혜경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남자인 박준기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합니다. 네. 정말 이 단어가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물심양면. 네, 정말 물심양면으로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이제 영화의 제목인 무례한 말 그대로 이제 파렴치하고 불량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어인데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아니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에 도박할 팔자도 아닌데 자기 애인을 볼모로 돈을 땡기고 땡기고 예, 마이킹? 마이킹? 이라고 하던가 아, 그런 주점에 네. 이제 여자를 맡기고 돈을 또 땡겨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하고 것,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빚이 5억이 된 거죠. 또 빚을 낳았을 것이고 근데 이 무례한이라는 영화 타이틀처럼 네. 여기 등장하는 모두가 무례한이에요. 네, 그 형사 정재권 형사도 비슷하죠. 네. 네. 사실 그렇죠. 이제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지만 정재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 형사 문 형사 곽도원이 맞아요. 연기했죠. 네. 문 선배, 문 형사도 둘 다 뭐 준법 정신, 뭐 직업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범인을 잡기만 하면 된다. 네, 네. 네, 그 과정 뭐 합법적이고 이런 거 없죠. 네. 요 오승욱 감독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례한이라는 제목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시작부터 무례한이었다. 한자 뜻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소속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 본질은 자기가 쟁취해야 하는 목표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있을 때 선과 악의 개념 없이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범죄자와 법의 수호자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있지만 그들의 행동의 본질은 똑같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뭐 목표하신 바대로 등장한 모든 인물이 무례한입니다. 네. 네, 뭐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지금 보면 뭐 역할이 경찰이든 범죄자든 또 조직 폭력배이든 유흥업소 종사자이든 뭐 예의와 도덕 이런 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김혜경이 빛나 보여요. 네. 왜냐하면 신의를 지키고 네. 순수한 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신이고 뭐 순수함 당연히 없고 서로를 등쳐먹고 이용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네. 근데 김혜경은
그 빚진 돈을 매달 갚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 장면 중에 보면은 어떤 뭐 사채업자 같은 분에게 매달 찾아가서 돈을 갚죠. 그 5만 원권 140장인가 다다다다다 해서 음. 140장이면 얼마죠? 이게 700만 원? 700 되나요? 700만 원 맞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꽤 큰 돈을 또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현재 처지는 이렇더라도 매달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채업자로 보이는 또 무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이분이 그런 말을 하죠. 네. 아, 김혜경은 자기가 본 이쪽 계통에서 가장 사주가 좋은 사람이다. 연세를 7개 지고 있다. 700만 원이네요. 700만 원. 맞네요. 네. 열쇠를 7개 질 팔자인데 남자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딱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매어 있고 집착하는 남자에게 너무 헌신하다 보니 좀 이용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좀 그렇게 끌려가는 느낌이죠. 그분 용하시더라고요. 그 그죠. 언니. 무릎이 정말 닿기도 전에 그러니까 김남길 네. 사주를 얼굴을 관상만 보고도 나랏밥 먹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뭐 나랏밥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 경찰이든 그러네. 범죄자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김혜경이라는 인물은 보면 안타까움을 자아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선과 악 구분 없이 목표지향적으로 그냥 살잖아요. 네. 근데 김혜경이라는 인물은 나름의 구분을 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받쳐줬더라면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충분히 빛나고 살 수 있는 어떤 성향, 기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바닥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빛나 보이죠. 네.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빛나 보이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제가 김혜경이 좀 허술하다라고 좀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 정재곤 형사가 자기 집에 구두발로 들어와가지고 뒤졌는데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그만큼 새벽에 들어와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더는 그 형사가 영장도 없이 치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경찰서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자기가 따라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이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쵸. 그거를 자기 권리를 못 찾아가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거하고 또 맥을 이어서 왜 저렇게 나쁜 남자만 만나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좀 이야기의 흐름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네네. 그 정재권 형사가 박준길을 잡기 위해서 박준길의 애인인 김혜경이라는 단란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위장해서 이제 잠복 수사를 하잖아요. 네네. 김혜경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박준길의 깜빵 동기인 이영준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처럼 좀 허술함에 대해서 김혜경이 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일한 김혜경 눈에 분명히 이영준이라고 나타난 김남길의 행세가 너무 어설프고 좀 미심쩍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약간의 경계하고 너는 뭔가 이쪽에서 일해본 애가 아니다 이렇게도 하지만 쉽게 마음을 또 열어요. 뭐 같이 이제 못 받은 돈을 수금하러 막 다니잖아요. 네. 그때 뭐 손발이 서로 좀 맞기도 하고 네.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왜 내 옆에서 이러고 있는지 왜 자꾸 박준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래서 좀 순수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김혜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좀 좋게 본 거? 좋게 봤다기보다 저런 사람 참 괜찮지. 저런 사람이 차라리 낫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이영준 그러니까 정재곤 형사죠. 정재곤 형사가 이영준으로 거짓말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영준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너 한 번도 넌 진짜를 얘기한 적이 없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를
확신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거짓말일 거야. 왜냐면 많이 속아왔으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너무 많이 속아왔던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많이 봤어. 네.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 나의 그 네가 거짓말일 거라는 거를 확신하지 않고 그런 자만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캐릭터로서 그런 캐릭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되게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자기 확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네. 만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찜찜하면 계속 이렇게 반복된 그런 삶의 문제점들을 자기가 이제 성찰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네, 계속 네. 반복하잖아요. 네, 맞아요. 김혜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맞아요.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팔자를 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김혜경은 박준길이 부탁한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외상 수금도 하고 아끼던 진주 목걸이도 팔고 되게 온갖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재곤 형사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에게 돈을 좀 얻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뭐 사기를 치거나 또 이러진 않아요. 맞아요. 항상 정직해요. 네. 정직하게 박준길이 이러저러해서 돈을 요청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혜경은 스스로를 속이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좀 단단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멋이 있거든요. 예, 그걸 계속 그래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남 때문에 막 바꾸거나 연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연기하거든요. 네. 김혜경에게 박준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재곤은 연기하죠. 이영준으로. 박준길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러한 소리들을 계속 해대고 그러니까 마음을 사려고 하고 근데 그 목적에 결국 끝에 돈이 있고 주변은 다 그런 엉망진창이잖아요. 다들 시궁창들이야. 정말. 네. 근데 유일하게 김혜경은 남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속이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항상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네. 네. 그래서 김혜경이 일하는 이 바닥에서 그 순수함이 맞지 않은데 맞아요. 왜 그녀는 계속 빠질까? 네, 그것이 또 먹잇감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고 이 바닥에 또 뭐 어울리는 대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고귀함,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에 너무 척박한 환경이다. 네, 이미 좀 무너지고 무너져서 더 뭐 물불 안 가리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 알 수 없는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김혜경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느낌 이런 것들에서 너무 취약점이 김혜경의 가장 큰 취약점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혼자 살지 못하는 혼자 있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막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외로울 때 하는 모든 짓은 네. 네, 외로울 때 하는 모든 짓은 이불킥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선택일 리 없죠. 네. 그래서 이 전도연, 이 김혜경의 선택이 항상 외로울 때 항상 최악의 선택을 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할 선택들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박준기를 위해서 김남길, 그러니까 이영준이라고 속이어서 자기 옆에 있는 정재곤 형사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잖아요. 네, 네. 정재곤 형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김혜경이 정말 끌리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이거를 김혜경 집에서 서로 뭔가 마음을 좀 확인을 하잖아요. 둘이서. 근데 정말 사랑했을까요? 나는
그게 마지막까지 가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뭐 어떻게 보냐, 의미화하냐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좋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호감을 가진 거. 예, 호감을 가지고 귀걸이를 그 사주죠. 호감이 어떤 성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적인 것이든 음.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주관이고 속마음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서술해주지 않으면 조금 더 힌트를 주지 않으면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네, 정재곤에게 김혜경은 끌리는 사람은 확실하죠. 네. 그래서 김혜경, 그러니까 이전에 수사했던 방식과도 좀 다르죠. 굉장히 과격하게 범죄자의 애인을 다룬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돼지 뭐 발정제를 네.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불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정재곤이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똑같은 방식을 자기 선배인 문형사가 문형사. 하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맞아요. 그때 마음이 있구나라고 좀 그쵸. 느꼈어요. 네. 그때 일단 기존과 다른 호감, 끌림의 마음이 확실히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한테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한 거죠. 좀 오해를 사거나 좀 과한 뭐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후에 김혜경이 아끼던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귀걸이죠. 귀걸이. 예. 예, 진주 귀걸이를 좀 몰래 사와서 김혜경에게 다시 건네주고 분명 이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구애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그거마저도 연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조금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음은 있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 김혜경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 건 확실해. 네, 끌린 건 확실하지만 그런 진주 귀걸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 사람 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마음을 조금 더 김혜경의 마음을 확실히 자기한테 갖고 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끝에 가보면 이제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네네. 마음을 얻는다는 게 네.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좀 더 정보를 자기를 믿을 수 있게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정재곤 형사의 행동이 좀 과하긴 해요. 네. 네, 범죄 수사를 잠복 수사를 하는 것 치고는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하죠. 김혜경이 조금 난처해지는 외상값을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사채업자에게 돈 납부할 때 그 제인 베스트먼트의 상무라는 사람이 또 깐족거릴 때 맞아요. 민연기.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해주고 한다는 것이 어쨌든 김혜경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정보를 얻기 위한 그 이상의 내가 네. 인간으로 사람으로 남자로 너에게 마음을 얻고 괜찮아 보이고 싶고 그런 멋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김혜경으로서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히나 지금 박준길이 옆에 없는 또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누가 옆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착실한 애인인데 옆에 없으면 굉장히 또 쉽게 마음을 또 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박준길의 상황이 김혜경이 계속 그런 순정을 바치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순정.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김혜경이 한 선택들이 본인이 다 스스로 선택한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당당해 보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누굴 탓하거나 또 뭔가 후회하거나 이런 또 캐릭터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에 남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어떤 캐릭터로 계속 느껴지는데 이렇게 정재곤 형사와 김혜경이 가까워지고 서로 좀 더 마음을 확인하고 김혜경이 부탁한 돈을 정재곤 형사가 빌려주기로 하고 네. 그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김혜경은 박준길을 만나러 갔죠.
네. 만났던 그 자리에 이제 기습을 하죠. 네, 형사들이. 또 박준길이 쉽게 잡히지는 않아요. 네. 뭐 피지컬로 보나 또 이제 칼잡이로 나오는데 형사들이 굉장히 한 10명이 달려들어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재건 형사가 총으로 박준길의 왼쪽 가슴을 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분명히 주문은 오더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더는 다리나 팔을 쏴라 했는데 그쵸. 심장을 쏴버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느껴지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때 저는 더 확실히 이 정재건 형사의 마음이 읽히더라고요. 뭐냐면 박준길이 살아 있으면 김혜경은 거기서 못 태어나오잖아요. 와우. 그러니 그냥 죽여버립니다. 와우. 죽임으로써 여기서 김혜경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네. 네, 김혜경으로부터 박준길을 제거해 버려요. 영원히. 그것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전개의 어떤 반전을 준 좋은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좀 암시해 줬고 그렇게 정재곤 형사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럼 이때 김혜경이 뭐 힘든 여러 배신감, 뭐 상실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겠죠. 그런 연기도 굉장히 너무 훌륭히 잘했고, 굉장히 이제 이 씬을 잘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영화상 시간이 좀 흐르고 장면이 전환되어서 나오는데, 네, 정재건 형사는 김혜경을 취조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김혜경을 다시 또 찾습니다. 그 제인 베스트먼트 상무에게 찾아가서 김혜경 어딨냐 맡겨놨냐고. 네, 그래서 그 상무도 되게 당황스럽죠. 뭐 알려줬나 봐요. 네, 김혜경은 인천 어디 굉장히 이제 허름한 단칸방 같은 곳에서 또 다른 남자의 수발을 들고 있어요. 이때 이제 혈압이 이건 너무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저도 또 저런 더 네. 안 좋은 선택을 했네. 네, 근데 되게 영리한 현명한 연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준길에서 이제 마지막 그 씬에서 보여주는 김혜경이 선택한 남자는 마약 중독자이잖아요. 정말 끝까지 간 느낌. 맞아요. 어떤 선택의 끝을 보여주는 예시라서 김혜경이란 인물이 끝까지 가면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느낌은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정재곤 형사는 이제 또 밑을 노르시죠. 네, 이제 이번에는 또 마약 중독자이니까 마약 중독 혐의로 인천 가날 그 주변 이제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검거를 하는데 검거할 때 또 과하죠. 네. 아주 뭐 원수를 대하듯이 정말 과한 진압을 하잖아요. 마약을 건네주는 그 운반책인 남자 하나와 마약 중독자로 김혜경의 수발을 받고 있는 그 남자를 거의 뭐 죽일 듯이 맞아요. 때리는데 이것도 앞서서 박준기를 심장을 쏴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그렇게 제거하는 마음으로 김혜경 옆에 있는 이 뭔가 쓰레기를 치우는 심정으로 본인의 역할을 넘어선 과도한 진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김혜경 옆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혜경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정재곤을 쳐다보고 정재곤은 내 이름은 정재곤이다. 나는 형사다. 그리고 너는 범죄자의 애인일 뿐이다. 나는 내 할 일을 한 것이지 널 배신한 게 아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찾아 헤맸던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앞에서도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자 남자로 김혜경에게 보이려고 했던 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거짓말쟁이가 된 것에서 오는 불편감. 그러니 내가 정당하고 나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이랬던 거지. 그냥 네 주변에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동급이 아니야. 나는 그들과 다른 뭐 배신이란 단어를 쓴다면 배신이겠지만 나의 배신은 다른 급의 배신이야. 라는 걸 너무 말하고 싶어 하면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 처음에 재곤 그러니까 이제 이영준이죠. 그때는 이영준한테 이용을 당했음을 알게 된 혜경이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물어보는 게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니까요.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와, 그 대사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름을 물어봤고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그 정재곤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영준으로 꾸민 정재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쵸. 혜경은. 그리고 이제 본인의 궁금함도 있을 거지만 사실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의 드러난 실체는 형사였고 자기는 진짜 범죄자의 애인으로 어떤 유인책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마당에 사실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그 순간 이름을 묻는다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너는 나를 속였어. 그렇지? 라는 질문 같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했어. 그렇지? 네. 네네네.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넌 나에게 계속 이영준이었는데 너는 정말 너는 누구야? 이것에 대해서 좀 묻어나는 느낌이 좀 여러 감정이 좀 섞여 있던 건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재곤이 다시 김혜경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은 정재곤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저 이름을 알려주려고 찾아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배신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한 거고 그쵸. 그렇게 사실 저는 약간 치사한 변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뭐 그 말은 내가 사랑은 줄 순 없지만 나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전 반대로. 날 미워해도 되는데 그때 나는 사랑이었어를 역설적으로 계속 진짜?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실 그때 대답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 남아서 찾아온다?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난 내 할 일을 한 거야. 이런 뭔가 정당한 어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다는 것이 그때마저도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계속 이상하게 이제 계속 뭔가 꾸미고 치장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나를 미워해도 되는데 그때 마음은 진실이었어.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 그 모든 행동과 말이 계속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저는 약간 치사하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치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시 중에 조지훈 시인의 사모라는 시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 어구는 좀 이상하다. 왜 저런 좀 치사하다 했던 그 구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두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잊어달라는 그런 어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재건 형사가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 쌤 혀블리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네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나의 사랑을 반대말로 고백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저희 행동과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네. 사실 그 준길이한테 돈 주고 보내버리고 나랑 살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김혜경이 진심이야? 라고 맞아. 물었을 때 이 정재건, 이영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아니라는 말에 진짜 아닌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반반 같은 약간 반반 같았죠. 내가 네. 진짜 이 상황에 이영준이면 예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몰입한 이영준이 뱉은 대사였고 현실을 자각한 정재건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재권과 이영준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 역할에 몰입한 이영준은 정말 김혜경과 살고 싶은 하지만 자기가 형사로서 계속 어떤 현재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실 이 선택이 자기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 금세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이때의 김혜경, 그러니까 전도연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요. 이 바로 아니라고 하니까 무안해져가지고 고개를 떨궈서 잡채를 먹는 연기가 너무 일품이잖아요. 나 저 기분 너무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아, 저 그냥 약간 아 그래? 아 진짜? 이랬는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대한 내 마음에서 내가 느끼는 이 무한함. 전 진짜 저 연기 대단하다. 그쵸. 거절을 당했는데 예. 이게 내가 거절당할 법한 질문을 내가 한 거지. 아, 그치. 어. 이때 이 순간에 또 순진하게 진심이야? 라고 던지는 자기 자신이 또 싫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마음이 다 드러나니까 잡채를 먹을 수밖에. 딴 거 그치. 어떻게 고개를 숙이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숙이려면 잡채를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맞아. 괜히 숙였다가 울거나 약간 시무룩한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눈물 나려고 그래 지금. 그치. 실망한 내 표정이 들키는 게 싫어서 잡채라도 꾸역꾸역 입안에 넣는 그 심경. 맞아. 진짜 너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정말 그 고개를 떨굴 핑계거리 잡채 이 포인트에서 너무 좋았다 연기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날 밤에 하룻밤을 지낼 때 그 혜경이 재곤의 몸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어떻게 난 상처인지 기억해? 라고 물어봐요. 혜경이. 그랬더니 재곤이 이제 영준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혜경이 전도연이 상처 위에 상처 더러운 기억 위에 더 더러운 기억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스포일러를 하나 크게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장면. 그럼요. 네,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혜경은 재곤의 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남깁니다. 재곤을 찌르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상처로 저는 재곤이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재곤한테 상처가 분명히 남을 거고 그 상처는 재곤의 몸에 있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곱씹을 상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칼도 참 몸에 그런 흉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칼을 많이 맞아본 그 재고는 김혜경에게 마지막 칼 수심을 당하고 네,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죠? 뭐라고 표현하죠? 네, 칼을 맞고 칼을 맞았죠. 네, 네, 칼을 맞았고. 네. 사실 처음 칼을 맞게 되면 이게 막 우왕좌왕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당황스러움이 클 것 같은데 역시 맞아본 사람이라 일행을 보내고 자기 혼자 그냥 유유히 걸어가잖아요. 네. 전 그 느낌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혜경이 자기를 찔러줘서 왠지 고맙다는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속죄하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지금 바로 그냥 드네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혼자 그 칼을 맞고 유유히 쓸쓸히 걸어가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김혜경 잘 살아라 뭐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랬나? 덕담을 혼자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성격상 누구에게 뭐 칼을 들이대거나 해를 끼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엄청난 강렬한 미움과 복잡한 감정으로
정재곤에게 칼을 들이밀었던 그것으로 뭔가 이제 해소하고 다음을 넘어가길 바라는 그런 좀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 네. 혹시 이후에 김혜경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았겠죠. 아, 나. 근데 좀 제대로 된 남자는 아니겠죠, 또. 우리 이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도 있더라. 아니, 웃을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너무 슬픈데? 우리가 저 그 인천 변두리의 허름한 집 골목 거기서 살면서 뭐 그런 마약 중독자의 병수발을 들면서 병수발 든다고 뭐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더 구박만 받죠. 구박받고 쌍욕 듣고 대신 약 주문해주고 아휴. 이거보다 더 바닥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너무 근데 마음이 우리가 아프네요.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끝에를 보여줬지만 말씀처럼 이제 그 이후에 김혜경은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저는 또 그런 씁쓸한 것을 또 생각해 보기도 되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어떤 남자들로부터 받았던 배신, 상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복수를 유일하게 해본 거잖아요. 정재건에게 칼을 찌름으로써 유일하게 그전에는 굉장히 순종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달라진 어떤 행보도 한편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독하게. 아, 네. 네, 이게 좀 더 낫죠. 후자가 낫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낫습니다. 좀 네. 두 가지 이런 상반대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냥 사실 저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엄청, 엄청. 늘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혜경이 제발 그렇죠. 제발 같은 선택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발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김혜경의 가장 큰 취약점이 외로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주변에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공허함, 괴로움, 외로움 이런 거를 이제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우니까 내 옆에 이 무례한이더라도 옆에 두겠다는 계속 선택을 해왔잖아요. 네. 없어지는 상실감보다 그냥 채워놓고 고통받는 선택을 계속 해오던 김혜경이 본인의 이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마지막 칼부림의 몸부림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고요. 네, 네. 뭐 정재권은 사실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왠지 무례한이잖아요. 네, 무례한이니까 맞아요. 그 이제 앞서서 설명해주신 그 무례한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성각의 구분이 없고 자기 목표와 목적에만 굉장히 충실한 이기적인 사람. 그런 이제 경찰이라는 직을 수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나드는 이 정재곤과 그 주변 형사들에게서도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안타까움들을 계속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좀 나아가는 방향, 뭐가 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가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이제 무례한이라는 어떤 이제 대명사로 칭해지는 이들이 에게 뭘 기대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김혜경은 무례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김혜경이 무리한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제 감상평은 그랬어요. 네네. 김혜경은 무례한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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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대사는 그 상처 위에 상처, 더러운 기억 위에 더 더러운 기억 이걸 명대사로 꼽고 싶고 또 하나 더는 이거는 좀 연기하고 관련된 건데 네. 김혜경이 그 이영준 만나서 이제 첫 만나서 헤어질 때 여태까지 나랑 만나서 진실을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김남길이 예리하시네? 이러면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맞아요. 씩 웃으면서.
근데 약간 그 연기도 좋았지만 대사도 좀 좋았거든요. 이 대사 자체가 김혜경이 이영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쵸. 대사다. 센스 있었어. 그쵸. 왜냐면 호기심을 유발하거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음. 김혜경이 이영준에게 좀 빠져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음.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투가 아니에요. 음. 이렇게 김혜경이라는 인물도 말을 이렇게 쌍스럽게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높임말 쓰시고. 어떤 좀 고상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본인의 격이 있는데 굉장히 그보다 낮은 사람들 계속 이제 만나왔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음. 이영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랑 격이 또 맞을 수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기대. 내 주변에 그래도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등장. 그거는 대화를 해도 되게 느껴지잖아요. 막 욕설만 오가는 그런 현장에서 그리고 막 자기를 이제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과 업주, 뭐 관계자 그런 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또 빚쟁이 취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좀 반말하고 어설픈 접근이 있었지만 네. 어설프더라. 네. 근데 이후에 이제 딱 존칭을 쓰면서 음. 관계에 어떤 예의를 차리고 이런 관계의 상호작용이 김혜경 입장으로는 너무 즐겁고 반갑지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좀 귀엽더라고요. 김남길이.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명장면, 명대사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외상값 받으러 가서 나 김혜경이야라 그랬나? 김혜선. 그죠. 그러니까 가명을 김혜선으로 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네. 나 김혜선이야. 나 김혜선이라고. 아 이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자 협박이자 간청이자 이 감정을 다 뒤섞은 나 김혜선이야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살면서 그렇게 내 이름을 남한테 부르짖을 일이 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였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아까 효블리가 말씀하셨듯이 협박이자 간청이자 네. 그죠. 정말 돈이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협박도 잘 못해요. 맞아요. 어설퍼요. 폭력을 싫어해. 또 그 이영준이 도자기 들고 갔잖아요. 네. 폭력은 안 돼? 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고귀한 성품을 가진 분인데 어쩌다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네. 그것도 김혜경이죠. 선택이죠. 네, 김혜경의 선택이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뭐 얘기할 거는 다 얘기했고요. 또 네. 저희 이제 찬바람 쏠쏠 부는데 천밀밀 날짜 잡으면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OTT 프리토킹은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예, 최초인데요.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 때 청록파로 기억하실 거예요. 조지훈 시인의 3호라는 시이고요. 제가 이 시를 또 읽는 이유가 이 영화 무례한의 제공과 해경을 많이 닮은 시적 자아가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해서 읽어드리는 거고 조지훈 시인이 남자라서 시적 자아가 남자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남자라는 시어를 여자로 대치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왜냐면 사람은 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호 조지훈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마 곱스런 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두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잊어달라지만 남자에게 여자란 기쁨이 아니면 슬픔. 5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5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버리라. 울어서 멍든 눈 흘김으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한 자는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자는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느님을 위하여.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